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투자 시장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는데 금리가 요새 최근 들어서는 가장 큰 이슈로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금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에서 빅스텝 0.5% 상향을 해서요 3%로 기준금리를 결정을 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최소한 기준금리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높아야지 잠재적으로 앞으로 갖고 갈수록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우상향을 할 텐데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보면 8월 전망치가 2.6%입니다.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요 경제 성장률보다 더 높은 금리가 3%가 결정이 되는데 기준금리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던 기업이든 개인이든 대출을 받아서 그 레버리지로 다시 이익을 낼 텐데요. 그러면 최소한 기준금리 플러스 더 얹어가지고 이자를 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은 2.6%, 기준금리가 3%, 만약에 빌린다 그러면 4.5%, 4.8%, 5% 넘어가겠네요. 그렇게 되면 벌어서 이자 내고 나면은 가져가는 게 없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현상들이 지속하면서 투자시장의 양대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최근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기준금리 추이를 보면 작년 2021년 8월 0.5%부터 시작을 해서요 계속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승을 해도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게 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21년 11월 올해만 보면요 2021년 1월 1.25%입니다. 4월달에 1.5%, 5월달에 1.75%, 7월달에 2.25%, 8월달에 2.5%가 되면서 경제성장률이 2.6%라고 했죠. 2.5%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은행의 대출 같은 경우는 더 높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도 7월달부터 꺾이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 10월달 기준금리가 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보다 기준금리가 더 높고 또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더욱더 이자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답은 나왔다고 했죠. 최근 들어서 기준금리가 가장 투자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소한의 경제 성장률이요 기준금리보다 높을 때 투자하면 턴 어라운드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6개월 선반영한다고 하면요 미국 금리가 11월, 12월 얼마나 오른지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기사들을 보니 3.5%를 많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빅스텝이든 베이비스텝이든 3.5%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소한 3.5% 이상이 경제성장률이 3.5% 이상이 경제성장을 한다 그러면 투자시장은 대부분 우상향을 할 텐데요. 그렇지만 내년 경제성장률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도 경제성장률이 더 낮춰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을 보면 금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치 2.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내년 2.1%를 전망하고 있었는데요.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2.1% 밑으로도 내려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히려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더 높은 상황이 내년에도 지속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금리가 거꾸로 떨어지면서 경제성장률 2.1% 전망치보다 최소한 비슷해졌을 때 투자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서부터는 우상향으로 턴 어라운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미리 6개월을 선반영한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턴어라운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 같은 경우가 먼저 저점을 잡고요. 턴어라운드 한 상태에서 최소한 2500, 2600선 정도 그렇게 반등을 한다 그러면 그때는 부동산 시장은 저점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투자 시장에서는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라는 게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 본인의 쌈짓돈으로 급하지 않은 돈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은행에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집을 사더라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현찰로만 산 게 아니라 은행 대출을 대부분 끼어 있기 때문에 금리 영향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아무래도 주식보다는 더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들을 볼 때나 주식 시장들을 볼 때 어디까지 올린 후에 다음부터는 다시 금리가 너무 높은 상황 자체에서 경제 성장률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경기가 하방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6%에서 2.1%로 전망률을 낮추고 있고 거기다 더 낮추려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다 보면은 금리 인하는 추후에는 나중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금리 인하가 진행됐을 때는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간다고 할 수 있고요.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시점에서는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말씀 좀 참고로 드리면서 우리나라 금리나 또한 미국의 금리에 대해서 추세는 투자 시장에서는 당연히 살펴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슈라는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